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지난주 제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아쉽게도 입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나 앞으로의 일들이 남아있기에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잡념, 고민들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아니 해온 방법들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내 고집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지속적으로 떠올라 머릿속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르는 물음표와 불안감, 수많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엔 해결할 만한 별 볼 일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중대한 결정. 오늘은 그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형, 아침부터 일찍 뭐하고 계세요? 어제 몸 보고 있어. 대회 당일에 몸 좀 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다이어트가 좀 덜 됐었다는 게 좀 보이고 무대 올라가보니까 컨디션이 좋은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 그 사람들도 몸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이때 내 몸이 진짜 실질적으로 어땠는지 좀 보고 싶은 거야. 이때 당시엔 되게 잘 빠졌다고 생각했었는데 확실히 지방이 덜 빠졌던 것 같기는 하네. 미리 올라오기 잘했던 것 같아. 이번에 무대 올라가면서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컨디셔닝, 그리고 포징. 백포징 같은 경우에도 난 등 중앙이 많이 부족하니까 등 중앙을 좀 강조하려고 포징을 바꿨었는데 그래봤자 내 등 중앙이 단점이 막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지금 3주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3주 안에 할 수 있는 건 컨디셔닝이랑 포징 변경 정도인데 근데 그게 다이어트를 하면 사이즈를 잃는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항상 못했었거든. 이번에는 진짜 컨디셔닝이 중요할 것 같아. 내일도 뭐 가야겠다 오늘. 형 근데 원래 오늘까지 쉬신다고 했잖아요. 몸 회복하고 컨디션 때문에 좀 걸으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 3주가 너무 짧아. 지금 다이어트만 하려고 시간이 안 돼서 진짜 이번에 싹 말려서 나가야 될 것 같거든. 대회를 마치고 다음날까지는 휴식을 하며 몸의 피로를 해소하는데 집중하려고 했으나 기대 이하의 대회 성적과 무대 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니 도저히 쉴 수가 없어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아무래도 대회날 무리를 했어서 그런지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제 무대에서 내려올 때 그 기분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좀 더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몸을 풀어주고 가슴 운동으로 대회 후 첫 번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컨디션은 최악이었지만 막상 운동을 시작하니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느끼면서 운동 후에 바디 체크를 했는데 이제서야 로딩이 제대로 걸린 건지 몸 컨디션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대회 때보다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컨디션에 이렇게 하면 더 좋았으려나? 저렇게 했다면 수분을 너무 오랫동안 끊었나? 로딩량이 부족했나?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는 떠오르지 않았고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운동을 해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시간은 야속하리만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4일차 메인 대회까지 17일. 아이고 운동 잘 끝났어. 바로 이어서 유산소 하시게요? 조금만 쉬다가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좀 걸을까요? 걷자고. 그러면 이때 이건 좀 따로 해야 되니까 저 밑에 가면 공원 하나 있거든. 글로 가든가. 안에만 있어서 뭐합니까 꿀꿀하게. 아니 근데 꿀꿀한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가시죠. 동생이 근처나 좀 걷는 게 어떻냐는 말에 어릴 적 자주 갔던 공원이 생각났습니다.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 보이긴 했나 봅니다.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저를 생각해서 해준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기에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근데 저 아래 공원이 있어요? 여기 아래 가면은 아람 놀이터라고 나 어릴 때 자주 가던 공원이 있어. 내가 여기 7살 때부터 살았잖아. 그래서 어릴 땐 되게 자주 가던 데거든. 센터가 여기서 가까우니까 가야지 했는데 막상 여기 가까운데도 좀 못 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처음 몸이 좀 좋아졌을 때가 맨몸 운동하던 때라 그랬잖아. 그때는 내가 저기서 운동을 진짜 많이 했어. 저기 막 이렇게 턱걸이랑 딥스바랑 이런 게 좀 있어갖고 저기서 운동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어릴 때 보통 운동은 집에서 했지만 가끔 여럿이 운동할 때에는 함께 가서 턱걸이, 푸시업, 딥스, 달리기 등을 했던 어떻게 보면 제가 몸을 만들기 시작한 곳. 걷다 보니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어릴 적 추억들이 떠올라 조금은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뭐 물어보고 싶다며. 그래도 좀 걸으시니까 기분 좀 풀려 보이시는데요? 그냥 뭐 센터에 있는 것보단 아무래도 밖에 있는 게 더 좋지. 사실 대회 끝나고 형이 뭔가 생각도 많아 보이시고 기분도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막 기분이 막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야. 좀 생각이 진짜 많은 거야. 내가 대회를 오랜만에 뛰었잖아. 근데 어찌됐건 내가 원하는 결과에 근접하지도 못한 그런 결과를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동안 형이 대회를 나가면서 입상을 못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속상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결과가 속상하지 않았다 이러면 당연히 거짓말이지. 근데 내가 잘 생각을 해보면
고집이나 아집 같은 게 좀 있었어. 항상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고 좀 안 좋게 말하면 고집이랑 아집인데, 내가 나만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 되게 항상 고수해왔단 말이야. 그 고집이나 아집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몸을 만들고 내가 대회를 나가 성적을 받고 하는데 분명히 엄청 긍정적인 작용을 해줬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내 성장을 방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리고 대회 무대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많은 걸 느꼈습니다. 나도 이게 되게 신기한 감정인 게, 원래 나 같았으면 기분이 나빴을 것 같거든.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난 입상을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게 편협하게 되게 합리화를 많이 했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딱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 사람들한테. 리준이나 예일이도 왔었잖아. 근데 걔네들은 처음 내 무대를 보는 거잖아. 근데 그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좀 뭐랄까 약간 좀 쿵하더라고.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뭔가 미안하더라고. 그 대회 끝나고 형의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이야. 유산소나 하러 가시죠. 가자. 근데 여기 진짜 많이 변하긴 했다. 물어볼 건 다 물어본 거야? 뭔가 좀 형이 그냥 기분 전환 되셨으면 해서 했었어요. 그래, 고맙다. 항상 가봐야지 했었는데 막상 가보지 못했던 그 공원. 어릴 적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때 자주 갔던 공원이었습니다. 막상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마주하게 된 감정들은 제가 전보다 조금은 성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조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아지고 나서 둘러보자 이 공원도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래가 있던 자리에는 고무판들이, 원래 철봉과 딥스바가 있던 자리에는 보도블럭이, 이름도 아람놀이터가 아닌 귓벌 어린이 공원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공원도 그렇듯 다시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은 바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나아진 기분으로 센터에 돌아와 당연하게 사이클을 타기 시작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산소를 참 싫어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 유산소 잘 타셨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식단해야지 이제. 유산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식단을 마칠 때쯤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제, UNF라는 대회에서 처음 만난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무대에서 처음 만나 동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대회를 뛰는 동갑내기가 많이 없던 저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쉬게 되고 나서 연락을 자주 안 하고 있었는데 대회를 다시 준비하면서 연락이 닿았고, 당시 대회 출전 날짜를 고민하던 찰나에 형제에게 몇 가지 조언을 받았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던 찰나에 온 형제의 전화. 마침 형제는 당일 무대를 직관하기도 했었고 선수로서 IFBB 피지크 프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너무 잘하고 있는 친구였기에 운동도 할 겸 조언도 받을 겸 만나기로 했습니다. 너 가슴 언제 했는데? 등은 언제 했는데? 등 어제? 나 등 그저께 했는데. 내일 어깨 근데 너 할 수 있겠냐? 아니면 흩어져서 그냥 운동하든가 각자 운동하고 만나든가. 근데 어깨가 뭐 어느 정도길래 그래? 아예 운동을 못 할 정도야? 일단은 뭐 내일 만나서 생각하자. 오케이. 어떤 분이랑 그렇게 통화를 하세요? 형제 대회 때 걔 봤잖아. 근데 걔가 이제 무대도 직관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걔가 피지크 선수기도 하고 어찌됐건 되게 지금 커리어도 좋고 잘하고 있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좀 코칭이나 그때 이제 무대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 같은 거 피드백 좀 받아보고 싶어갖고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전화 왔더라고. 유튜브 촬영 한번 같이 하자고. 이제 다른 분의 도움을 피드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오랫동안 너무 떠나 있었으니까 이 대회나 이런 거를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 형, 갑자기 카페는 왜 가시는 거예요? 좀 고민들 있는 게 있어갖고 친구한테 좀 물어보려고. 방법 좀 찾아보게. 형제를 만나기 위해 카페에 왔습니다. 저는 원래 지각쟁이라 보통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경우가 드문데 이날은 머릿속의 고민을 한시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서였는지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커피를 시키고 테라스에 앉아 형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대회 당일에 몸을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일단 그때 내가 대회에 막 출전할 거 고민하고 있었잖아. 그때 형들이랑 같이 유산소 있었거든. 미리 나가보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해준 것도 형제였고, 이번 대회장에서 걔가 날 직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면 더 좋았을지 그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싶어서. 무대를 직관한 분이면 피드백을 해주시기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걔 자체가 IFBB 프로니까,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좀 이래저래 좀 물어보려고. 기다리는 동안 대회 당일의 영상들을 쭉 훑어봤는데 보면 볼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입상을 못했는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요. 그에 대한 조언을 해줄 형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커피 한 잔을 다 비웠을 때쯤 기다리던 형제의 도착. 왜 가방 존나 큰 거 들고 있는 거야? 쓸맨이라고 진짜. 잠깐의 인사를 마치고 마음이 다급해서였을까요? 도착해서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겨를도 없이 영상을 보면서 대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어찌됐건 입상을 못했던 이유가 뭘지,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사실 난 컨디셔닝이랑 포징이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긴 했거든. 비교 심사 있나? 이게 퍼스트콜이구나. 이 퍼스트콜을 봐야 돼. 근데 내가 아쉬웠던 게 너가 등 포즈가 계속 풀리더라고. 자, 너가 딱 봐도 지금 이 퍼스트콜에 있는 사람들보다 심지어 힘이 풀린 애들도 있잖아. 너가 더 안 좋은 볼륨? 외국사. 아, 외국삭은 결국에 이게 컨디셔닝 문제도 있다라는 거고, 너가 외복사근을 잡지 못하고 계속 뒤로 눕는 포즈를 하다 보니까 퍼잡듯이 시작한다. 그럼 너가 애초에 그렇게 확 누워서 여기 복부를 보여줄 거였으면 이렇게 포즈를 입었어야지. 근데 옆으로 누웠는데 애매하게 뒤로 누워버리고 코어로 잡아보니까 외복상은 안 살고 복부만 살고 코어통이 두꺼워 보이게 되잖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포즈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쉐입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웃긴 게 그런 걸 잡으면 네 사이즈가 작아져. 그걸 너가 잘 선택해야 돼. 차라리 모양을 확 바꾸는 과감한 도전을 하되 사이즈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쉐입적으로 실루엣으로 딱 봤을 때 훨씬 좋아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포즈를 네가 허리를 더 얇아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 너가 실질적으로 대회에서 근육량이 절대 모자랄 사람은 아니야. 근육량은 애초에 많아. 근데 그 근육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환경을 네가 만드니까 문제야. 쫄지 말라니까. 근육량 잃어버리고 작아질까 봐에 대한 쫄지 마.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머릿속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은 해결이 어려운 제 단점들을 최대한 숨기고 장점을 부각하기 위한 포즈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항상 두려워해왔던 사이즈에 대한 집착. 처음 대회를 뛰면서부터 사이즈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작아졌다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무대에서 내가 너무 말라 보이면 어떡하지? 시끄럽던 머릿속이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정리가 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운동만을 생각하는 대화. 예전에 누굴 만나더라도 이런 대화를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근래에는 이래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나누는 대회만을 위한 대화는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미전업이잖아. 프로퀄리파이어면서 컨디션이 더 살벌해. 네 기준에서 엄청 많이 뺐다라고 해도 결국 옆에 있는 애가 엄청 빼고서 나오면 너가 더 펴보일 수밖에 없거든. 내가 봤을 땐 너가 안정빵하고 나올 때 78에서 79까지 빼야 되겠다. 동의해. 그러니까 난 원래 사이즈를 되게 지키고 싶었거든. 확실히 시대가 달라지긴 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막 엄청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 근데 평균적으로 너무 좋아졌다. 컨디셔닝 기준이 많이 올랐지. 맞아. 옛날에는 둥근 가려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 때까지만 해도. 특히나 피지크는 더 그랬지. 맞아. 이따가 그러면 나 약간 포징나 연습도 잘했어. 나 운동하고 싶어. 그리고 포즈 계속 못 잡는 거. 그거를 내가 호흡하는 법을 알려줄게. 편하게. 아, 그래? 존나 좋지, 그러면. 고맙다. 땡큐.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포징에 대한 조언을 해주겠다는 말에 형제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피드백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기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두 분 따로 운동하시는 거네요?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어깨가 맛이 가가지고. 형은 어디 운동하시게요? 원래는 같이 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형제의 어깨 부상으로 각자 운동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형제는 팔 운동을. 가슴을 하는데 확실히 다이어트가 진행되어서 그런지 근력이 떨어져 동생들의 도움으로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바디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형제가 윙크를 하더라고요. 많이 뺐네. 빠진 거 맞냐? 빠지긴 했는데 등이 문제지 뭐. 이걸 보면. 등을 봐야지. 등이 안 빠졌는데. 그치? 근데 지금 이 조명이 딱 속기 좋은 조명이긴 해. 여기가 안 나와. 여기? 외복이 나와야 돼, 외복. 복근을 얘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얘로 잡아봐. 이렇게? 나오잖아, 조금. 연습을 해봐야겠다. 아직 운동이 끝나지 않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고민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가장 기본인 몸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가슴, 형제는 3두 운동 마지막 종목이 딥스로 겹쳐서 계속 떨어져서 운동하다가 간단하게 함께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끝나셨나요? 또 운동 끝나면 포징 연습 많이 하시네요? 포징 해야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당장 근육량을 더 얻거나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포징이랑 컨디션 이 두 개에 완전히 지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해야 돼. 그리고 드디어 포징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동안 잡아왔던 전면 포즈들을 잡으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건지 포즈에 대한 새로운 디테일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형제는 포징 레슨도 하고 있었고 또 현역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하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줄 줄은 몰랐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봐봐, 네가 잡는 포즈 보여줄게. 맞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야. 어떻게 잡는 거야? 이 주먹으로 골반을 밀어. 어깨를 살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너가 얘를 밀고 있는데 얘가 자꾸 서 있잖아. 그럼 이상한 모양이 나와. 얘가 같이 이렇게 따라가줘야 돼. 양손으로 줘.
이게 왜 이렇게 잡는 거야? 난 원래 이게 내 베스트 포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게 낫다. 한 손 올리는 거보다 그게 나. 양손을 내리거나 양손 올리고. 야, 근데 양손 올리는 포즈 할 때 어디 달리는 거야? 나 양손 올리는 포즈 감을 잘 못 잡겠어. 나는 어깨에다 봐. 그래서 어깨에다. 어디 어떻게 올려? 존나 쏟아오네. 확실히 어깨가 좋아야 되는 포즈인 것 같아. 그거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이 안 나. 어깨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포즈를 빨리 바꾸는 게 어려우면 차라리 내가 아까 말했던 그 호흡만 좀 바꿔봐. 전면 포즈에 대한 피드백이 끝나고 후면 포즈로 넘어갔는데 확실히 제가 대회를 뜰 때와는 포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질 만큼 여러가지 디테일들이 숨어있다는 것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중앙을 표현하는 방법, 하부를 표현하는 방법 등 영상으로 여러 포즈를 잡아보고 전과 비교해보았는데 확실히 저에게 훨씬 더 적합한 포즈를 찾은 것 같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나아졌어. 이거야? 그런 거 같아. 확실해? 괜찮은 거 같아. 방금처럼. 이게 내가 말해주는 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 내가 알려줬으면 그걸 계속 연습하고 숙달하고 반복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돼. 그냥 나는 너가 갈 수 있는 길에 지름길을 알려줬을 뿐이야. 그 지름길을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 네가 선택하는 거야. 결국에는 몸을 만들어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무대 위에서 보여줄 것만 많이 하고 보여주는 건 연습 안 해? 고맙다. 연습 좀 해. 진짜 고맙다. 야, 진짜 덕분에 진짜 많이 배웠다. 형제야, 진짜 고맙다. 모르겠어. 다음 주에 봅시다. 본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받은 소중한 시간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는데 고맙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한다 형제야. 감사한 마음으로 형제를 배웅해주고 나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형 운동도 끝나셨는데 생각이 많아 보이시네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지. 형제가 되게 많이 발전한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 그때 만나신 거죠? UNF 때 처음. UNF 때 처음 만났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발전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씁쓸한 것도 있고. 그 전에 유튜브 촬영한 적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형제 선수님이 머리 길고 형제 짧았는데 이제 두 분이서 머리가 바뀌었어요 지금. 아 이게 약간 도전자의 머리인 건가? 아마 그러면은 형제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 형제도 진짜 좀 본인한테 집중하고 싶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네 그때가. 멋있어 형제야. 그럼 그 시간 동안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는 없으세요? 내가 멈춰있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성장한 친구를 보는 기분은 멋지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은, 아니 사실은 꽤나 많이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도움을 청하면서도 조금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핑계로, 지쳤다는 이유로 흘려보낸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 동안 멋지게 성장해 있는 친구를 봤을 때, 아니 사실은 질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더 커리어가 좋았었는데, 전에는 내가 더 좋은 등수를 받았었는데 하는 그런 추한 합리화, 그랬기에 프라이드라고 포장했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흘려보낸 그 시간 동안 성장해 있는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질까봐, 내 추한 모습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까봐. 그렇지만 막상 내려놓고 나니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뻔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후회와 아쉬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리하면서 제 삶을 그리고 현재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후회를 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있어 후회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일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으로 저를 과거에 가두고 갉아먹어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로 인해 더욱 지쳐 후회할 일을 반복하는, 결국 후회는 후회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 아쉬움으로 남긴다는 것은 저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오롯이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것. 그때 나는 지금보다 어렸으니까. 아쉬움은 발전을 낳습니다.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러니 미래를 위한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 혹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으시다면 후회가 아닌 아쉬움으로 남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 얼른 들어가서 유산소하고 들어가자. 다시 유산소를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생들이 새벽 운동을 하러 왔더라고요. 센터에 관한 고민이 있는지 제게 와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혼내는 거 아닙니다. 센터의 중심은 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로 잘 걸어봅니다. 아무도 너 운동 안 하냐? 동생들도 생각이 많았던 건지 유산소를 타면서 50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느라 정말 하나도 신경을 못 썼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있는 두 동생들을 보니 참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 센터에는 저는 없어도 저 둘은 없으면 안 될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 유산소를 마무리해주고 집에 가서 식단을 하려는데 동생 강래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고맙게도 편안하게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 소금 좀 먹어야 되나? 아니 닭에도 염분 있으니까 괜찮겠다. 나 진짜 연분 안 들어가면은 슬슬 죽어갈게. 이번 준비하면서 사실 영상이나 운동에 대한 몰입도에 대한 것들은 다시 깨우치게 됐거든. 이걸 내가 한 4년 잊고 살았던 거 같거든. 솔직히 내가 옛날에 어떤 식으로 몰입을 했었던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내가 느낀 거는 아 내가 진짜 이런 일들을 되게 사랑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다 알잖아. 뭐 내추럴 얘기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삶에 대한 얘기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형이 언제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잊었다며 소중함을 한번. 그거 진짜 컸어. 이제 안 그럴 거야. 때가 있으니까 지금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 그래서 그게 후회되고 이러진 않는데 아쉽지. 근데 후회하잖아? 오히려 계속 반복하게 된다. 후회하면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안 그래야지. 아무튼 나가자. 참 긴 하루, 그리고 그동안의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된 하루.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오늘 왜 나오자고 하신 거예요? 바람이 좀 쐬고 싶어서 조금 답답해서.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지금 좀 나아진 것 같아. 어느 정도 생각도 정리했고 방향성도 잡았고. 이래저래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결정을 좀 선 것 같아. 결국에는 안 해보면 후회가 남잖아. 막 매번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좀 많은데 사이즈에 대해서 특히나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거 말고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려고. 그래도 생각이 정리되셨다니 다행이에요. 내가 그 말 좋아한다 그랬잖아. 당신이 찾는 마법은 당신이 피하는 것에 있다.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 오늘 이래저래 일들이 있으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겁나서 피했던 것들이나 내 고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바꿔봐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결정했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후회만 안 남으면 되는 거죠. 그럼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는 남지 않게 남은 기간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후회만 없이 한번 잘해봐요. 달려보자고. 날씨가 좋네. 가자. 첫 번째 대회가 마무리되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드디어 정리되었습니다. 운동과 식단을 흔들림 없이 해왔지만 지금의 저는 훨씬 더 홀가분하게 달려나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갈팡질팡하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결심한 대로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조금 더 출력을 높여서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제게 정말 많은 교훈과 나 스스로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저에게 남은 시간은 13일입니다. 남은 기간 아쉬운 성적으로 끝맺은 첫 번째 대회에 대한 감상과 결과에 대한 자책은 치워버리고 미안한 마음도 덜어버리고 후회는 당연히, 그리고 아쉬움마저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불태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대회 한번 나가면서 뭐 그렇게 오버하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있어 이번 대회는 단지 대회가 아닌 제가 걸어온 길을 증명하는, 어쩌면 제가 잃어버렸던 제 한 부분을 되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간절한 만큼 제게는 지금 이 대회가, 이 과정이 너무도 소중하고 간절합니다. 이 끝에 제가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지난 대회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 이 보잘것없는 과정을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면서 오늘도 달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13일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